Next. 채널샷. 발달장애인 민혁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아닌데요?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Now. 채널샷. 내가 쏟아. 15. 이제는 사라졌거나 새롭게 변화한 조선의 다양한 직업들을 현재 직업관념으로 재해석한 차트 쇼! 조선시대의 극한 직업을 완벽히 파헤치는 조선 직업 실력! 반갑습니다. 개그맨 박영진. 반갑습니다. 가수 김수창입니다. 예! 수찬씨, 지난주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너무 재밌었는데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한복을 또 예.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조선시대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한복을 좀 입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복을 준비를 했죠.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좀 하는 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좀 너무 구색에 안 맞게 비정규직 소개하면서 네. 넥타이가 웬 말이고 셔츠가 웬 말입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 좀 괜찮습니까? 예. 더 잘 어울리십니다. 갑자기 너무 대감 느낌으로. 밀양박씨입니다. 와. 밀양박씨는 대대로 양반 집안이에요. 지난주처럼 네. 돈 주고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알아봤는데 기억하시네요, 그래도 지난주 거를.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혹시 여기도 네. 혹시 돈 주고 산 뭐 신분이 있어요? 과거에? 그럴 돈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 보셨다고 하시던가요? 그 아버님께서? 아직 방송 안 나가서 못 보셨다고. 그래서 솔직하시네요. 네, 아직 방송을 못 보셨다고 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조선시대 전문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때요? 지난주에 비정규직 일이 좀 떠오른 직업이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매 맞고서 돈 받는 매품팔이. 매품팔이. 그게 좀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렇지.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직업이 저는 떼꾼. 태꾼. 저도 한번 떼돈 한번 벌고 싶습니다. 오늘도 속물 느낌으로 가실 건가요? 조금 세속적으로 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지금은 아예 사라진 직업들 위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재랑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매칭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조선직업 실록 주제 바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오히려 저희랑은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정규직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직업은 안정적이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원래 안정적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이 정규직이라는 게 뽑히기도 어렵고요. 뽑힌다 하더라도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뭐 이렇게 막 차이다 보니까 무난한
마지막에 정년 퇴임까지 꾸준하게 일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럼 영진 씨는 주변에 정규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정규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정규직 분들이 좀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들다고들 하시던가요? 사실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정규직이었고요. 네, 또 주변에 또 친구들 중에서 정규직 그리고 공무직, 사실 공무직도 정규직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월급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건 좋아. 월급이 이제 나오고 따복따복 나오잖아요. 뭐 크게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정년까지도 충분히 이제 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조금은 불편한 게 있어. 내가 성장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승진하잖아요. 그 승진이랑 내가 성장하는 거랑 좀 달라. 그 회사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월급이라는 게 물론 연봉 인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또 기대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비정규직이지만 또 한 방에 있잖아요. 한 탕 딱 쥐고서 빠질 수가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떼꼬를 좋아해. 내 돈이야. 한번 치고 가시죠. 난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내가 거기서 키잡이를 할 수 있어. 당연히 나는 당연히 잡아주고. 저러서. 어때요? 주변에 있어요? 정규직.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부사관. 군인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죠. 정규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관두고 사업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업으로 갈아타니까 약간 사업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게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네. 같아요. 회사원이라고 직장인이라고 그냥 무작정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아야 돼요. 이 법을 좀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권리예요. 우리가 권리를 찾으려면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회사 자체에서.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뭐 노무사의 도움을 받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요. 또 시대의 변화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좋은 직장. 영진 씨는 좀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많이 주고 빨리 보내주고. 근데 왜 이렇게 좀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자신 없게. 이런 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선물 같아 보이죠? 선물 같아 보여. 저 번째 이미 선물로 이미 나는 시키셨어요. 다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크게. 네. 크게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이거보다 이거 주세요. 이것도 많이. 이건 약간 품격 느낌이에요. 많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 좀 신박하네요. 많이 줘요. 많이. 그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표현하면 많이 되겠다. 주세요. 야, 좋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고 답변한 직장인이 4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반이네. 응. 워라밸이 뭔지 알죠? 뭐예요? 모를 수도 있죠, 왜? 이게 이제 뭐 진동벨 같은 건데 네. 일이랑 라이프랑 워크랑 라이프랑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그런 삶이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사실은.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예전에는 내가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으면 지금은 내 삶도 중요해. 이런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워라밸이 1등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은 이 중에서 이거거든. 2등이네. 2등? 저는 금전이에요. 2등? 수찬 씨는 여기서는 어떤 것 같아요? 에이, 진짜 저는 그래도 영진 씨랑 좀 다르게 2등이죠. 이지. 이게 1위로 좀 이등.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얼마 차이 안 난다. 1% 차이면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네. 진짜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려앉을 수 있다 이거죠. 돈도 많이 주는 직장이 좋고 좀 쉬게 해주는 직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 많이 주고 일찍 집에 보내주는. 오, 이게 합리적인. 최고예요. 3인의 애사심을 부르는 우수한 복지제도. 요즘 복지는 뭐 기가 막히더라고. 막 식당 가면 밥 잘 나오고, 기본적인 게 이제 밥, 막 커피 그냥 공짜로 커피, 주고. 뭐 탕비실에 갖춰져 있는 간식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복지는 내가 만약 영어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너 영어 학원 다녀. 지원해 줍니다.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술 먹고 싶어. 그럼 회식을 가는 거지. 그럼 회식 가는 거고. 배우고 싶은 거 취미나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줍니다. 문화비도 주고 극장 가서 영화 봐라. 책 사봐라. 용돈 필요해요. 용돈은 일 더 해라. 사위가 이거는 꼰대 비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가 20%.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말 놓고 지내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알았어, 진영아. 이름 바꾸면 안 되지. 너무 수평적이었다. 이름 너무. 미안해. 그거는
잠깐만, 이름 바꿀 수도 있지. 왜 꼰대가 왜 그래? 아 그러네 미안하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수찬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게 수평적인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능한 오래오래 정년보장. 이것도 진짜 중요해. 네, 정년보장. 그래서 저도 조선직업실록 이게 20년 했으면 좋겠어요. 20년이요? 이게 이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현대에는 이렇게 뽑혔어요. 현대 시대에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조선시대로 가봐야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죠. 조선시대 최고의 정규직이라 꼽히는 궁안의 다양한 직업을 지금 조선직업실록 차트 7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에 찾아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표소에 계신 분을. 요즘 말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네. 글쎄, 정신 차리세요. 조선시대 누가 있죠? 일반 평민이 궁에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궁내 사람은 왕도 신하도 아닌 문지기, 바로 수문장입니다. 그렇지. 사실 딱 봐서 문 앞에만 오독하니 서 있으면 되는 일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째서 극한 직업인가 하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까딱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문장은 조선 궁궐의 경비를 강화하고자 예종 때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수문장의 주요 업무는 순번에 따라 밤낮으로 궁성문을 여닫는 일입니다. 여기에 출입자 관리 감독 업무가 더해지곤 했고 이 문직이라는 제도가 막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신분증으로 그렇게 궁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 그럼 욕은 수문장에 다 먹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분증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혼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걸리면 혼자 촉박인 거예요. 수문장은 궁궐 문마다 종사관 1명과 수문장 1명으로 구성하여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문장 밑에 종사하는 수문군은 약 20명 정도 배치하여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궁 안에 빗물이 나가는 수문을 여는 것도 바로 수문장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수문은 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닫는 것도 수문장의 업무 중에 하나여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대기까지 해야 돼서 비 맞는 것은 예산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비가 며칠째 오면은 아예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이라는 게 곧 나의 출퇴근을 결정하는 아찔한 업무였습니다. 힘들었네. 게다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궁의 문이 닫거나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하기만 해도 의금부에 갇히거나 심하면 참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웠겠네요. 문 조금 잘못 열었다고 참수까지 가면은 맨날 긴장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옛날에 그 의금부 진짜 무서웠다. 아 무서워. 맨날 끌려가가지고 지지고 다리 째고 그러잖아. 근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 안에 있는 직업인 만큼 대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워드는 확실하구나. 1년에 2번 시행하는 정기 인사 때 임용시험에서 추천을 받으면 수문장청이라는 종육품에 관하여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종육품은 현대 군대직으로 따지면 중위급 위치여서 높봉이 꽤 올랐다고 해요. 일단 뽑혔다고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는 직업이었죠. 좀 아무래도 긴장되고 네. 일이 고된 만큼 보상은 또 확실하게 챙겨주네요. 그렇죠. 다른 직업에 비하면 꽤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성종 때는 수문장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던 매일매일 존재가 아슬아슬했던 정규직. 게다가 출퇴근 시간은 있지만 딱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밤낮 없이 서 있어야 하니 주 59시간은 당연히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워라벨은 꿈도 못 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문직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문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창 하나 들고 계속 서 있잖아요. 누구 오면은 크로스하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비켜라. 그러면 맞아. 비키고. 맞아. 그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 그 시절 수문장이었으면 비 오는 날 막 추운 날에 막 그거 최악이야. 영진 씨는 그 언제 일하시는 게 제일 싫으세요? 어떤 날? 어떤 날? 저는 에브리데이. 매일.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데다 매일이야 매일. 네.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조금 일하기 싫고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이런 날 낮술 먹고 싶고 근데 뭐 눈 오면 또 눈 오는 대로 추워서 또 가기 싫고 나는 꿈이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로또 당첨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따박 그런 느낌. 연금 복구 같이. 자 하지만 또 네.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갑자기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할 다음 극한 직업은요,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직업입니다. 함께 보시죠. 거대한 불길에 맞서는 이 시대의 영웅 소방관.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소방관과 비슷한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직업실록 차트의 정규직 두 번째 차트는 바로 빠방. 멸화군입니다. 멸화군이요? 때는 132년 신라궁궐 남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 화재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이란 건 갑자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도 자연이 만든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333년에는 별똥이 떨어져 왕궁에 불이 나자 민가까지 태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약간 비가 내리거나 그렇죠. 눈이 내리거나 그렇죠. 우박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 불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이라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수공업이 급성장하고 상업도시가 발달을 하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화재가 더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세종대왕은 곳곳에서 들리는 화재 소식에 방화 업무를 도맡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 때 금화도감은 화재 업무 집중하는 기관이었다면 세조 때에는 현재 소방관과 같은 일을 하는 멸화군을 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 멸화군은 정원 50명으로 도끼 20개와 쇠괄보리 15개, 동아줄 5개를 지급받아서 불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은 장비를 봤을 때는 뭐 도끼가 왜 필요하고 갈고리가 왜 필요하고 뭐 집을 때려 부숩니까? 물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그런 건 없죠. 잘 모래를 뿌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목조 주택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지금보다 좀 진압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주어진 장비마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어진 화재 진압보다는 불이 난 건물 위로 재빨리 올라가서 건물을 그냥 아예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멸화군은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감시와 경보 발령 업무와 더불어서 야간 순찰도 겸했다고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시간이면 멸화군이 야간 순찰을 하면서 방화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찰 업무랑도 약간 그렇죠. 비슷하네요. 불을 뭐 멸한다. 그래서 이제 불만 끄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별도의 휴가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쉼 없이 일만 하는 극한 직업. 게다가 화재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산재 처리는 꿈도 못 꿨을 시절이고 업무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유공자로도 오를 수 없었던 조선시대 소방 영웅들이 조선직업실록이 뽑은 두 번째 극한 정규직입니다. 이게 휴가도 따로 없고 일한 대가가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요? 이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야? 저는 좀 정규직 오늘 소개한다 그래서 되게 처가 좋고 막 네. 기와 집에서 살고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도 특히나 우리 소방관 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도 처우가 근데 맞네요. 100%다 좋은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전 또 조선시대라고 하니까 친분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너무 챙겨줬잖아. 챙겨주고 잘 살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특히나 좀 아이러니한 거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정작 본인의 삶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네요. 그건 사실 이제 현대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자신의 삶보다는 다른 타인의 삶,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멋지다 박영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극한 직업인가요? 조선시대 여자들의 꿈의 직업 전문직 여성들이 모였던 바로 그 직업입니다.
겪어왔다는 여성 공무원. 궁녀. 그야말로 안정적인 직업이면서 혹시 왕의 승은을 입으면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를 누려볼 수 있는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되실 텐데요. 왕과 왕실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직업이기에 모든 부서는 왕과 왕비의 신변 보호나 의식주와 관련해 구성되었는데요. 궁의 가장 비밀스러운 업무를 담당하는 지밀, 의상을 담당하는 침방, 옷에 장식물을 다는 수방, 왕과 왕비의 목욕을 관리하는 세수관, 간식을 담당하는 생과방, 식사를 담당하는 소주방,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방, 이렇게 7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왕과 왕비 그리고 국내 사람들을 보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네. 그러니까 네. 궁녀라고 해서 그냥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7개 부서? 그렇죠. 왜냐면 왕과 왕비를 보필해야 돼요. 궁녀는 대체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지밀같이 야간 당번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만 하루를 주야로 나눠 2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궁녀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지밀 나이는 낮밤으로 나눠 하루 12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일반 궁녀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보수는 또 확실히 챙겨줬네. 네, 좀 더 일한다고 조금 더 넣었다고 하고. 궁녀로 뽑히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궁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가 하니 아무래도 혈통과 가족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또 보네. 가족 내 기생이 있으면 탈락! 공노비나 관노비도 탈락! 여기서 문제가 없어도 처녀가 아니면 또 탈락! 다 탈락!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탈락이네. 그쵸? 아니 근데 당연히 탈락! 난 왜 탈락이야? 그냥 탈락! 여자가 아니어서 탈락! 난 고용노동부로 갈래. 이럴 탈락! 때 당연히 그 노동부 이런 데 가서 그렇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궁녀로 뽑히고 나면 모두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서 외간 남자 내통했다고 하면 무조건 차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연애도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궁녀로 들어가면은 연애도 못하는 거네. 게다가 분명 처음 취업할 때는 죽을 때까지 궁을 못 떠날 거라고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숙종 11년에는 나라에 큰 가뭄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니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에 발생한 재해라며 궁녀 25명을 대거 출궁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그냥 탓을 하는 거죠. 아니 뽑을 때는 말이야 내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놓고 야 지금 야 가뭄 들어가는데 재밌겠냐?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이거는 거의 뭐 권고사직을 넘어서는 건데 그러긴 이거는 합니다. 부당해고. 네. 부당해고. 그래도 경제적 보상만큼은 또 확실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월급을 받았던 지밀상궁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아까 지밀상공은 한 12시간씩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12시간씩 2교대 치고는 좀 적은 액수 아니에요? 200이면? 월급은 200이지만 옆에 또 부수적으로 붙는 프로테이저가 있습니다. 복지가 있어요? 네, 복지가? 있습니다. 숙식 제공, 아하. 의상 제공, 아하. 밥도 제공, 국물도 챙겨주면 또 네. 맛있는 게 다 나오고. 챙겨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죠. 나 뺏었어. 하지만 이게 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궁안에서 넘쳐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듣고 입을 꼭 다물어야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직업 극한 직업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복지도 좋고 월급도 좋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좀 소소한 게 뭐냐면 수다 떠는 거. 맞아. 아야 뭐 어땠더라. 이번에 온 뭐 상무님이 사실은 뭐 낙하산이더라. 이런 소소한 얘기인데 이거 뭐 말도 못하지 어디 가서 뭐 연애도 못해요. 맞습니다. 사내 연애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없죠? 네. 있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결혼도 못하니까. 못하고. 이야 궁안에서 계속. 계속 평생 있어야 되니까 극한 직업 인정입니다. 게다가 또 아무리 놀라는 소식을 들어도 큰 소리 한번 낼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가십거리를 들어도 소문도 못 내니 저 같으면 이게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박영규 씨는 입이 무거운 편이세요? 저는 무거운 게 아니라 아예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도 귀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잘 안 가요. 그래요? 낯을 많이 가리시고 그래서 듣는 얘기도 저는 그래서 친한 박성광 씨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마 결혼식 당일날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정보에 좀 둔감합니다. 예. 아예 국내에서 예선 탈락하셨겠네요, 그러면. 저는 바로 지민이죠. 저는 바로 지민이에요. 왜 지밀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들으면 말을 안 해요, 어디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전 조성이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어나서 가만히 불어라! 아, 그때 불지. 그때는 왜냐면 지휘질하면서요. 나한테 해를 끼치면 당연히 불죠. 아, 내 왕이 그랬어! 왕 가방 밑에 있어! 왕 저기 베개 밑에 있어요! 하려고. 영진 형님이 옆에서 잘 이렇게 쳐주시니까 MSG가. 지금 또 하나 칠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뭐예요? 자, 이거 하면은 뭐가 떠올라? 이거. 솔트 소금? MSG? MSG를 치시는 분은 좀 계실 텐데. 네. 이번에 소개할 그 직업이 약간 그걸 관련되어 있는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셰프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가끔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궁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고 왕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서 궁중 연회를 즐기는 모습.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때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식 만드는 사람 아닐까요? 세팅하고 정답! 서빙하고 정답! 200점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상점 만점부터 쓰실 수가 있고요.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연애날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끝없이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수였습니다. 당시에도 14.2대 1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숙수는 남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남자가 많았느냐? 이 숙수라는 위치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면 궁을 드나드는 어엿한 정규직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종 때만 해도 수락관 출입 대전 노비가 388명이었다는데요. 이 중에서 단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남자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좀 피해갈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했던 거죠. 아 근데 음식은 손맛인데 손에 뭐 성별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성분들이 음식 더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왜 남자들이 많았느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숙수라는 위치가 궁중요리사, 즉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셰프 같은 느낌인데요. 궁녀들과 달리 숙수는요. 궁 안에서 살지 않고 출퇴근을 했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슨 직업이든 출퇴근이 붙으면 괴로워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은. 게다가 계급만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왕의 식사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소비되는 모든 음식을 만든 것은 물론 때로는 권력과 집에 출장 요리사로 불려가기까지 했다는 사실. 출장까지? 아 신박하네요. 출장비 얼마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은 조금 벌 수 있지만 그만큼 피곤하다. 이를테면 이제 직급은 대리인데 외근으로 나가서 차장님의 잔치상까지 차렸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겠다. 그러니까 어렵지. 게다가 이제 요리에 실수로 뭐 모래라도 들어간 날에는 유배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시켜놓고 왜 유배를 해요? 고종 시절에 수라상에 올라간 생홍합에 모래가 섞여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숙수는 재판까지 받았고 당시에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요. 매질 100대, 징역 3년의 결과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사실 홍합 씹다가 모래가 나왔으면 그래 해감이 좀 덜 됐구나. 그래 조개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매질을 하고 징역을 때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사람은 홍합을 완전히 그냥 불려가지고 한 며칠을 그냥 발효시켜가지고 주겠다. 사실 이제 궁중 양반들 배를 불려줄 것으로도 모자라서 왕이 먹는 5끼를 모두 책임지느라 하루 2교대로 일을 했던 숙수. 물론 왕의 눈에 들면 관직도 가능했다고 하지만 그것이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가까운 운빨이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같이 장비가 갖춰진 시절도 아니어서 나무나 숯을 이용해 요리해야 되니까 요리 강도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뭐 잘 챙겨줬겠죠? 월급? 천민계급에 해당하는 직함만 보더라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민계급이야. 주말도 없고요. 휴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월급이 높냐? 월급은 쥐꼬리! 이러니까 숙수를 했다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노비 신분의 일정 기간 부역을 면하게 해준다거나 노비 신분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고육지책까지 써가며 부인을 했겠습니까? 이 요리 좀 한다는 이유로 궁 안에서 쉼없이 고생해야 했던 직업 숙수. 아하. 워라벨 없습니다. 연차 없고요. 휴가 없습니다. 승진 하늘구멍이고요. 월급 200불치라는 정도입니다. 궁중 요리사 숙수
극한 직업 완전 인정 아니 킹정. 돌 일부러 넣었어. 차라리 잘리는 게 낫다. 네. 이 정도면 이제 과로사야 과로사.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과로사 이야기하시 이제 바로 이 다음 직업 넘어갑니다. 아 받아가요 과로사? 네, 바로 갑니다. 딱 연결이 돼요. 그래요? 과로사 업무가 또 있어요? 궁금한데? 과로사의 대표 직업 지금 공개합니다. 그거 아세요? 과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과로사라는 한국식 발음 그대로 쓴다는 사실. 아 과로사라고? 과로사. 얼마 전 호주 언론에 한국 근무 시간이 보도되며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과로사라는 단어가 등장해 놀라기도 했고 2002년에는 화로시라는 일본식 발음 단어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과로사라는 뜻으로 등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메나. 이처럼 과로사는 동양권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걸까요? 그럴 리가요. 조선시대에도 과로사에 시달릴 정도로 바빴던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 바로 승지입니다.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좀 있는 직업이 아닙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요? 궁금해하실 줄 알고 승정원 일기 속 아주 평범한 승지의 6월의 어느 하루 일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근은 오전 5시, 퇴근은 오후 5시. 일반적으로 국내 정규직들이 그렇듯 대략 12시간 근무했고요. 출근하고 나면 매일매일 업무 회의를 열어 그날 왕에게 보고할 사안을 정리하는데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애매한 문서는 승정원에 보류하거나 문서를 올린 신료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왕에게 문서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승지가 최종 관문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만 들었을 때는 별로 뭐 극한 직업이 아니고 과로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야근하고 숙직이 없다면은 이 극한 직업이 아니겠죠? 아 있구나 뭐가. 세조 이전에는 매일 한 명만 숙직을 했는데 세조 때 승지가 임금의 하문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탓에 세조 이후에는 2명씩 숙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조 때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걸문을 닫고 신하들을 모아 공부하고 토론하는 야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꼭 참석해야 하는 관직은 당연히 승지였습니다. 참참관이라고 해서 왕이 참여하는 자리에는 꼭 참석하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직책의 주요 인물이 바로 또 승지입니다. 고로 승지는 왕이 있다면 무조건 참석! 에헤. 그럼 어떻게 해? 내 개인 일정이 있어도 못 빠집니까? 네, 못 빠집니다. 약속이 있어. 못 빠져요. 클럽 가야 돼. 못 빠져요. 에이. 이외에도 승정원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국왕에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었고 국가 업무를 기록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광보를 아침마다 발행하는 업무도 있었고요. 뭐야? 각종 시험에 사관으로 차출되어 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하면 승지끼리 했던 대화 중에 술 많이 마시면 술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자 한 승지가 과로사보다 술병이 낫지 않겠어? 하하 라는 농담을 나눴다는 일화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야,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갈 정도였네. 24시간이 모자랐던 그 시절의 승지. 이거를 새로운 노래였네. 대본에 써놨길래 살려보려고 했으나 네, 약간 승지처럼 약간 가로사 오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승지 정도면 월급을 꽤 받았으니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직업 아니냐고요? 월급을 쓸 시간이 없어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은 월급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극한 직업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 워라벨. 없어? 없어요. 일도 없는 직업이 승지다. 승질납니다. 승질나네 정말. 갑자기 공감이 확 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승질납니다. 예. 자, 승질나는 직업 승지 소개해드렸는데 이어지는 다음 차트 어떤 직업인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트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차트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들이 바로 다음 차트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투자자인가요? 현재까지 조선시대 일화를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아주 완벽하게 기록된 기록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들을 관리한 관직이 있었으니 바로 역사의 초고를 기록한 관은 사관입니다. 사관? 예, 사극을 보다 보면
왕과 내관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한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붓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분들이 사관인데요. 사관은 전임 사관과 겸임 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딱 8명, 예문간의 전임 사관은 임금의 모든 말을 적는 위치여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왕이 깨어있는 시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군요. 이렇게. 그럼요. 왕이 이렇게. 눈 뜨는 순간부터 네, 계속 찌끄리면서 이렇게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코를 몇 번 고시는지도만 적고. 다 적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이 8명 안에서도 직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직급은 봉교, 그 다음은 대교, 말단 사관은 검열이라고 불렀어요. 말단 사관은 검열은 상번, 하번으로 불렸고요. 이 사관들은 아침 조회와 학문 토론, 임금의 연회와 사냥터까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 계속 좀. 그러니까 연회나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신하의 대화 내용은 물론 행동과 상황까지 묘사해서 적어야 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없겠네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쓴 자료는 임금의 업무 시간이 끝나면 사관끼리도 모여가지고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될 사초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모여서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어요? 잠은 언제 자? 그 소는 누가 키워? 그럼 뭐 진짜 잠잘 시간 없어 소는 누가 키워 소는이라고 박영진이 말했다. 다 적는 거예요, 일일이. 적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근했다 하면 1분 1초도 실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임금에게 올린 내용을 받기 위해서 지방요직에 있는 신하를 만나러 출장을 가야 했고요. 2년에 한 번은 지방에 흩어진 사고들을 찾아서 실록 작성을 위해 모으는 업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하번 검열은 휴가가 없습니다. 부모님 상을 제외하면 궁 밖 출입도 금지가 돼요. 에헤이. 아예 나가. 일일이 기리지 마요. 궁안에서 뼈를 묻어야 직업인가요? 그냥 아예 그 눈자리를 그거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를 못해. 그래도 이 시기만 잘 지나면요 정승의 위치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한번 견뎌볼 만도 해요. 정수이면 좀 약간 꽤 괜찮은 퀄리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또 검열한테는 존버의 기회가 온 거죠. 존버요? 존버 해보는 거예요. 한옥에서 존버라는 단어를 여기는 이제 정버죠, 정버. 정승까지 버텨보자. 정버. 그러니까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관들은 투철한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초고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태종 때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사냥을 하다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태종이 이건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리의 투철한 사관에게 그런 당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지 말라는 그 멘트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야, FM이네. 중종 때는 회의 중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신하들이 말할 때마다 사관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말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실록에 적어두었어요. 네. 연산군 때는 기록은 다 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살짝 빼도 보고하기도 했고요. 세종 때는 세종이 실록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임금님이 실록을 보면 진실을 그대에 전할 수 없습니다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종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현명하시다. 왜냐면 그게 임금이 보면은 자기가 고치라고 할 거 아니야. 수치스러운 야, 너 와봐. 이것만 살짝 빼자. 합의 볼 수도 있다고. 약간 뇌물 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무의식에 나오는 행동들도 있어가지고 빼자고 제가 봤을 때 설득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찍은 거를 모니터를 안 합니다. 그럼 좀 하세요. 제가 방송 보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하겠습니다. 가끔 하세요, 가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니터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됩니다. 예. 저는 항상 합니다. 예. 고칠 거 투성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예. 자, 군과 나라의 대소사를 모두 기록한 실록.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실록을 작성한 사관들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조선 직업 실록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눈물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도 그 직업의 힘듦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마운 건 또 고마운 거고 힘든 것도 힘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승진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위까지 올라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던 사관. 조선 직업실록 차트가 뽑은 6번째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우리 정규직 극한 직업 어떤 직업이죠? 조선시대의
공모이자 극한 직업의 끝판왕 지금 만나보시죠. 이 삶이다 하고 날아. 나라를 책임지는 왕만큼이나 살벌한 직업이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극한 정규직 왕비를 소개합니다. 일단 입걸했다 하면 죽을 때까지 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왕비. 생각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편이었지만 막상 간택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만은 않아 참가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급의 극상의 난이도를 경험했다고 하죠. 우선 왕비가 되려면 먼저 세자빈부터 돼야 됩니다. 세자빈은 양반이라면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양반들은 자신의 딸이 세자빈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왜? 국내 견제에 내내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라도 운이주와 최종 선택까지 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평생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는 삶이었기에 생각보다 양반급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반급의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그냥 일반 지원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 저희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경연의 나라 아닙니까? 아, 오디션 왕국이지요. 지금부터 금원령이 시작됩니다. 이 멘트 하면 이 나라 전체가 왕비 듀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왕비는 나야 나. 왕비요. 일단 금원령이 공포되면 해당 연배 처녀들은 연애도 결혼도 금지가 되는데요. 해당 연배 처녀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이력을 국가에 제출을 하면 이 신고서들을 당시 처녀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비는 이 단자에서 가문과 사주가 좋은 처녀들을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처녀단자가 받아들여지면 금운령이 해제가 됐고요. 간택은 총 3간택으로 이루어지다고 합니다. 초간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 두세 명으로 좁혀 재간을 했고 최종 3간에는 2명을 선발하는데 이때 선발된 2명의 처녀는 6개월간 왕비 수업을 받은 뒤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면 성공시대가 또 시작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비 중 세자빈, 왕비, 대비직을 모두 경험한 왕비는 명성황후 단 한 사람이었던 것만 봐도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자빈이 되면 그냥 알아서 왕비가 되고 대왕 대비 마마가 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 코스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 난관이죠, 계속.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뽑힌 왕비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궁에 사는 모든 여인, 즉 내명부와 공주, 옹주를 비롯한 종친 및 사대부의 정실 부인들, 즉 외명부가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왕비의 첫 번째 업무. 여기에 연 50회가 넘는 연회나 잔치를 직접 주관해야 했고 학문적 지식이 높은 경우에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왕자 생산입니다. 그렇지요. 합궁 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여서 제조상궁과 지금의 기상청인 관상감을 불러 완벽한 합궁 날짜를 정한 뒤 제조상궁의 감독하에 합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임금이 오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계획사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왕비 입장에서 야 일로 와봐 야 큰일 났다 이거 왕이 안 온다 관상감 뭐하고 있어 빨리 날짜 나와봐. 근데 다시 어찌저찌 힘겹게 합궁까지 해서 왕자 생산까지 하면 그럼 됐지. 이제 정말 그 왕비의 업무가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나? 아닙니다. 또 있어? 내 왕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내에 또 시기실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을 파악하고 국정까지 살피는 것이 왕비의 업무. 또 호국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왕자가 여럿이 또 탄생할 테고 그 중에 내 왕자가 왕위를 계승받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또 독약도 품고 다니고 부족도 써야 되고 그게 또 그 시절 왕비들의 또 업무 아니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했겠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왕비하면 그냥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치열치열. 완전 지옥길이네. 죽음 이외에는 궁을 떠날 방법이 없어요.
어렵게 세 잡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후궁에 의해 밀려나기도 하고 내 남편이 왕이 되지 못하면 왕비의 직함은 달지 못했던 바로 그 직업. 조선 직업 실록이 꼽은 마지막 극한 직업 왕비였습니다. 직업이 아닌 왕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위치였을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저희가 이제 직업으로 슬쩍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 굉장히 극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뭐 할 일은 태산이고 뭐 출퇴근도 없고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막 견제해야 되고 막 먹을 때 막 독약 있나 확인해야 되고 막 애들 봐야 되고 막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롭고. 왕하는 만큼 왕 기다려야 되고. 맞아. 사실 비정규직만큼이나 아슬아슬하면서도 잘 살펴보면은 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었던 정규직. 지금의 또 회사원들과 닮은 모습들이 또 엿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야기 뭐 여기서 끝인 건가요? 자영업자는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네. 잘 꾸며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선직업실록 차트 7이었습니다. 월급이 짜서 울고 휴가가 없어서 울고 죽을 때까지 궁을 떠날 수 없어서 울었던 조선시대 극한 정규직. 한 방을 보이지 못해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조선시대 정규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자, 이제는 사라졌거나 새롭게 변한 조선의 극한 직업들을 현재 직업관념으로 재해석한 차트쇼 조선시대의 극한 직업을 완벽히 파헤치는 조선직업 실록. 야, 이거 오늘도 만만치 않네. 초문력도 난관인데요. 이번 화는 아마 퀴즈가 없는 것처럼 편집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다 드러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 다 풀고 나서 깨끗하게 치워요. 끝! 아, 몰라.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수찬 씨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거 내보내면 안 돼. 저기요. 근로보험은 뭡니까? 선생님, 화재보험, 종신보험 뭡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보험회사 다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가 가지고 종신보험? 이건 뭐예요? 실물보험? 실손.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4개. 저 조사도 보험 광고 드리고 이거 하셨죠? 보험 광고 드리고. 아래에다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